이 민주당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면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재갈을 벌리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부 반발도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제급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입니다.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당헌 당규에는 또 이렇게 책임을 묻게끔 돼 있어가지고 일반적 국민들 눈높이하고 당헌 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데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늘 글쎄요, 이 징계권과 관련해서 그렇게 목소리가 내부에서는 많지는 않았는데 김두관 의원이 아니 이미 선거로 공천 탈락해서 심판받았는데 당 결정은 이중 징계다. 아니다. 무슨 위헌이냐 문제없는 판례가 있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맞붙고 있거든요. 진성준 의원은 조금 예상했던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김두관 의원은 조금 약간 이제 그동안의 노선과 비교하면은 조금 이제 의외의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 저렇게 의견이 여러 가지로 엇갈린다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주목할 거는 이제 진성준 의원이 과거에 이제 판례를 가져와 가지고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2003년에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웅신 의원이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서 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제 원내대표였던 원내총무였는데 원내총무가 국회의장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사보임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웅신 의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당에서 당론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헌법 46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이 국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보임도 어떻게 보면은 직무일 수도 있고 이제 투표도 직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국회법을 보면은 114조에 명확하게 의원이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투표는 국회법이 규정한 명백한 의원의 행위고 사보임은 조금 여기에 적용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준 의원의 주장에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여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부에서도 조금씩은 징계에 대해서 반발 목소리가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실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조금박해라고 해서 소신, 당 지도부에 조금 반하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을 벌써 전현직 의원들을 가르쳐서 하는데 김경진 의원님 여의도 계셨었잖아요. 이게 내부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 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인물들까지 이렇게 약칭해서 나열할 정도. 근데 조금박해인데요. 사실은 다른 목소리가 조금박에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아닙니다. 보다 보니 그런 거. 방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에 조금 좀 제가 보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홍신 전 의원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2003년도에 나온 겁니다. 2003년도에 나왔는데 이 사안의 전제가 됐던 상황은 2000년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적용됐던 국회법은 2000년도에 국회법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열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후 시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당론에 기속되는 것이 이게 강제적 당론이라든지 기속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2002년 3월 7일자로 국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게 국회의원은 표결할 때 소속 정당의 어떤 당론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표결한다고 하는 114조 2를 그때 신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SNS에서 올렸던 글은 사실은 시기를 조금 국민들로 하여금 조금 헛갈리게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정확한 이해가 조금 안 된 상태에서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02년도 3월 7일 이후부터는 사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소신에 따른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고 여기에 위반했다 그래서 함부로 징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민주당 당헌이라든지 징계에 관한 규정도 국회의원에 관한 징계 규정과 일반 당헌에 대한 징계 규정이 아마 서로 분리가 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게 서로 분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법이나 헌법 또 당헌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고 지금 징계를 한 거고 그것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해찬 대표는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엔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당을 공격했었습니다. 당론과 다른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은 이른바 국론이 정해졌으니 비판도 다른 의견도 일체 금하고 처벌하겠다는 유신독재의 발상과 뭐가 다릅니까? 당시 8년 전에는 저런 입장을 대변인 통해서 밝혔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저는 이게 궁금해요. 우리가 뭐 더 조금밖에라는 의원들이 너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이들밖에 소신을 밝히지 않는 게, 다른 의원들은 제 이름 걸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좀 취재진 언론에 이제 뭐 좀 징계까지는 과한 거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됐을 때 얻게 될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꼭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이 강할 때도요, 이른바 소장파나 개혁파, 비박계로 분류된 의원들 중에 제 목소리 내는 사람들 참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 적은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자 20대 총선 국면에서 살생부 돌면서 공천 불이익 준다, 공천 배제한다, 이런 위협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 이 지도부의 의견과 반하거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의견과 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지도부 차원에서 제재가 오기도 전에 강력한 이 친문 강성 당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소장파가 당했던 공격이나 그런 압박보다 더 큰 압박을 현역 의원들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네 사람, 그마저도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혜영 전 의원은 이제 전 의원이 된 것인데 이번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조금밖에 네 사람이 과거 이 보수 정권 시절의 소장파보다 숫자가 더 적은 것이고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것인데, 전 이게 결코 이 민주정당의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비주류 세력이 당 지도부, 권력을 잡은 기득권과 맞서 싸우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줘야 이 지도부가 권력에 빠져서 오만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생기는 것인데, 이제 현역 조응천, 박용진 두 사람 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마저도 만약 뭐 친문의 목소리에 밀려서 제 목소리를 못 내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외연은 점점 더 의석수는 많아지지만 외연은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선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초선인 김남국 의원은 다른 의미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개인의 어떤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끝까지 나만 옳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김남국 의원의 소신은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셔야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김 변호사님께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제 앞에 있다면 여쭤보고 싶은 거 딱 하나 있어요. 당신에게 금태섭 전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러냐? 사실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사실 강서갑 쪽에서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그건 저는 김태섭 전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의 의견이 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다 각자의 소신이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김남국 의원하고 금태섭 의원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게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글을 보죠. 그게 화제가 됐어요. 김남국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소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금태섭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닮고 싶다고 했어요? 닮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도 뭐지? 그때 그렇게 김태섭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갑자기 금태섭 의원의 소신을 닮고 싶다더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말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소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금태섭 의원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도대체 뭐죠? 금태섭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당론과 반대되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에서 좀 강하게 질타했던 그런 부분들은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닮아야 되는 소식 있는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당론과 반대는 이기적인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걸 잘 구분이 안 간다. 정치인이요. 물론 그때 상황마다 정치는 생물이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의견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서는 곤란하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오늘 하는 말이 좀 바뀔 때는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유권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그 두 개 어느 것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준비하시고 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원래 소신이에요, 제가. 알겠습니다.